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선 탓에 응급환자가 숨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경찰이 형사강력팀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력을 강화했습니다.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 사건을 수사하는 강동경찰서 교통과 외에 같은 경찰서 강력팀 한 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들론입니다. 여러분들도 앞에서 보셨지만 최근에 그 구급차를 막아선 그 택시기사 관련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, 뭐 국민청원에는 계속 뭐 엄벌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청원에 글이 올라오고 있고요.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100만을 넘지 않았나, 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는 50만인가요? 예. 근데 이제 그 과연 이 그 택시기사를 어떤 죄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? 예, 과연 엄벌이 가능할까? 예, 제가 좀 따져봤는데, 뭐 여기저기 뭐 많은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무슨 뭐 이건 살인죄다, 뭐 과실치사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정황상 보면 이제 그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가 막아서게 된 계기가, 뭐 택시기사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사고 처리 명수시잖아요. 뭐 보통 뭐 다른 핑계도 많이 대고, 뭐 진짜 아닌 말로 뭐 구급차에 사람이 비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. 예, 기사에 보니까 뭐 급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몰고 가던 구급차 알고 보니 뭐 그 환자가 없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예전 기사 보니까. 그래서 이제 뭐 확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, 뭐 제가 듣기로는 아예 그냥 환자가 탄 것까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도 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뭐 사고 처리하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? 우선 이제 과실치사 부분인데, 이 과실치사라는 거는 일단 성립이 안 됩니다. 이 경우에는. 과실치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살인의 고의가 없이 어떤 뭐랄까 본인의 과실이죠. 예를 들면은 뭐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운전을 하다가 뭐 지게차든지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이제 다른 동료를 깔아뭉겨 죽인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뭐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이제 과실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된 경우에 이제 과실치사인데, 이 경우에는 택시기사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라고 봐야죠. 예, 그게 사실은 그 형법에서는 그냥 내가 진짜로 의도했던 어떤 그런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면 이제 그걸 고의라고 보는데, 그 넓게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그 미필적 고의도 그냥 고의랑 동일하게 봅니다. 뭐 약간 뭐 양형에서 달리 볼 그런 수는 있겠지만, 일단은 다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그 고의성도 이제 그냥 일반 고의랑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. 미필적 고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,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칼은 좀 그렇고 이제 돌을 던졌다고 쳐봐요. 돌을 던졌어.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뒤통수를 갈기려고 돌을 던졌다고 쳐봐요. 이제 만약에 근데 그 돌을 맞아갖고 누가 죽었어. 그러면은 그거는 고의에 의한 살인이에요. 내가 맨 처음부터 죽이려고 던졌으니까. 근데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좀 일종의 위협 아니면 뭐 그냥 장난으로 그 근처를 싹 피하게 하려고 하다가, 근처를 이제 지나가게 하려고 하다가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. 쉽게 말하면 누가 돌을 많이 던지나 멀리 던지나 이렇게 내기를 하다가 그 우연찮게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그 돌에 맞고 죽어버리네. 그럼 이제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내가 맞출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맞더라도 상관없다, 이 정도의 고의에 이르는 게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고요. 과실이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. 근데 이 경우에는 과실치사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게, 일부러 환자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막아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과실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과실치사는 절대 아니고요. 그리고 뭐 저 얘기도 하시더라고요. 무슨 뭐 이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, 부작위에 의한 살인. 부작위, 이거 약간 어려운 개념으로 나왔는데, 부작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를 안 하는 거죠. 뭔가를 안 하는 게 이제 부작위. 뭔가를 한다.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대 때렸어.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작위죠. 누군가를 때렸으니까 뭔가를 한다는 개념이잖아요. 약간 소극적인 개념으로 이제 그걸 안 한다는 게 이제 부작위에 의한 이렇게 나오는 건데, 그러면은 부작위에 의해서 이게 살인으로 봐야 되냐? 이것도 말이 안 돼요. 예.
왜냐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그 사람한테 내가 그걸 해야 될 의무라는 게 있어야 돼요. 기본적으로. 그러니까 그게 어떤 관계든 상관없는데, 법에서는 뭐라고 이제 판례는 얘기를 하냐면은, 그, 최소한 어떤 신의칙상 의무라도 있어야 된다. 그 신의칙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, 신의칙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이라고 이제 민사에서 이제 좀 더 많이 쓰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이 택시기사는 지금 보면은 없어요. 뭐 그 길을 비켜줘야 되는 의무에 그런 거는 안 되고, 어떤 사실상 의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법률상 어떤 그런 조리상 경험칙상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, 실제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될 만한, 그러니까 부작위가 될 만한 어떤 택시기사한테 짐줄 만한 의무가 없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당연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. 안 되는 거예요. 예. 그럼 과실치사도 아니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아니다.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거의 빼박으로 지금 인정될 수 있는 죄는 일단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일단은 그거는 거의 인정이 됩니다. 이거는 왜냐면은 구급차의 정당한 어떤 업무를 이제 본인이 고의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서 이제 방해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방해는 거의 처벌이 확실시 되고요. 근데 업무방해라는 죄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무거운 죄가 아니다 보니까 뭐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예. 업무방해라는 죄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보니까 5년 이하 징역 아니면 1,500만 원 이하 벌금 이 정도네요. 예. 그러니까 뭐 솜방망이 처벌이고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충분히 집행유예, 뭐 동종정가 없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뭐 글쎄요. 어쨌든 나는 뭐 고의가 없었다. 뭐 이렇게 또뭐 가해자 측에서 또 주장을 할 여지도 있지만 어쨌든 간 거의 이거는 성립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.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, 그럼 이게 도대체 업무방해 말고 또 다른 죄는 없는가? 뭐 특별히 뭐 굳이 조금 가능성은 뭐 그렇게 이거는 모릅니다. 이제 다퉈봐야지 아는 건데, 그 말 그대로 이제 저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왜냐면은 이게 살인이라는 게 내가 꼭 누군가를 칼로 찔러 죽인다. 뭐 이건 당연히 빼박 살인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그 뭐랄까요. 지금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내가 환자가 죽으면 책임지겠다 뭐 이런 말 하면서 타고 있지만 나는 뭐 비키지 않겠다.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사망에 이르렀다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. 왜냐면은 그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. 뭐 의사소견이라든지 뭐 그 당시 환자 상태. 근데 뭐 알기로는 무슨 뭐 위장관계 출혈이라고요? 어떤 뇌출혈이잖아요. 그 장내 출혈이 원인이 돼서 이제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을 한 것 같은데,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은 뭐 몰랐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막아서서 뭔가 쉽게 얘기하면 골든 타임을 놓친 거죠. 네, 그렇게 되면은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한 뭐 15분, 20분 정도 막아섰다고 하는데, 그 시간 안에 만약에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 조치를 했을 때 살았을 수 있었다면은 뭐 이 정도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뭐 상당 인과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되지 않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뭐 그 이 사고로 인해서 뭔가 좀 가중된 요소는 없고 다만 어떤 시간 지연에만 있었는데 어차피 그 시간 내에 갔었어도 사망했었을 환자. 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이런 사고를 막아선 것과 어떤 그 사람 죽은 것과의 어떤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될 거고요. 굉장히 애매한 부분일 겁니다. 뭐 이 부분이 뭐 참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죠. 어떻게 됐을지는. 그래서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거의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건 업무방해죄 정도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만약에 처벌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여지가 있는 건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죠. 예. 과실치사랑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말도 안 됩니다. 예. 그건 이제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뭔가 착오를 느끼신 변호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얘기고, 예. 그 아마 사실관계가 좀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이겠죠. 예. 그런 건 아니고, 예. 그 두 가지 죄입니다.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업무방해죄는
쉽게 얘기하면 흡수관계가 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하나로 처벌이 되는 거고, 예. 그걸 이제 좀 어려운 얘기로는 뭐 흡수죄, 뭐 상상적 경합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. 근데 어쨌든 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업무 방해죄는 빼박, 그 다음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뭐 옵션 정도, 예. 그렇게 되는 거고.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뭐 무슨 택시 기사 측에서 무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. 뭐 무슨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아들이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, 뭐 어쨌거나 만약에 그 아들이 만약 올린 글이라면 그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. 그걸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고요. 이거는 뭐 괜히 피해자가 억울한 거 아니냐 뭐 얘기도 있겠지만, 이 우리나라가 약간 특수한 게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하는 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어요. 물론 뭐 처벌이 무겁지는 않지만은.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는 성립하더라도, 일단 죄는 만약에 성립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이제 그 오로지,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사실이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어떤 그런 사실이어야 한다. 요런 전제로 이제 그런 처벌을 피하게 되는 그런 위법성 조각 사연이 있어도,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나라가 웃긴 거죠. 예. 이거를 허용할지 말지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. 어느 순간에는 뭐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죄 중에 하나인데, 어쨌든 아직까지는 온고잉 되는 죄입니다. 뭐 만약에 그 아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뭐 택시기사를 어떤 좀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했다면은 충분히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공의 이익에,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실에 맞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요. 뭐 이런 사안은 뭐 특히 더 그럴 것 같습니다. 만약 죄가 인정되더라도 뭐 이거는 뭐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요. 뭐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,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게, 제가 만약에 구급차 기사였다면은 뭐 저는 뭐 그런 일은 해본 적은 없지만, 그냥 일단은 사진 같은 거 간단히 찍고 뭐 한 30초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간단히 뭐 연락처 뭐 교환하고 뭐 그래봐야 1분이잖아요. 그래서 자꾸 안 보내주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하고 그냥 저는 되든 안 되든 구급차 몰고 달렸을 것 같아요. 만약 구급차가 완파된 경우가 아니라면은, 아니면 빨리 또 다른 구급차를 불러갖고 이송을 시켰다든지 뭐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니까. 근데 이제 구급차가 뭐 이렇게 만약에 사고 처리 안 하고 하면 이제 무슨 뺑소니 아니냐. 물론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고 처리 안 하면은 법상으로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꽤 무거운 죄죠. 그러니까 뺑소니죠. 더군다나 사람까지, 당연히 뭐 택시기사는 다쳤다고 할 테니까, 진단 끊으면 뭐 한 3, 4주 나올 만한 사고일 수도 있고요. 그럼 이제 뭐 사람을 상해놓고는 뭐 도주 차량으로 돼서 이제 뭐 그런 죄는 있겠지만,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런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은, 물론 그런 응급한 상황이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면 이거는 처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왜냐면은 다 이제 뭐 정당행위라든지 뭐 어떤 뭐 그런 뭐 긴급피난 뭐 이런 것도 있지만,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, 뭐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든 뭐 그렇게 열이면 아홉은 그렇게 했을 거라는 이제 어떤 그런 인식이 있다면은, 그 정도는 뭐 만약에 죄가 성립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.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민사적인 책임이 있잖아요. 형사는 이제 처벌을 하는 거고, 민사적인 책임은 택시기사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책임지겠다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, 그게 뭐 공식적인 어떤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사자 주장에 의해서 이게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가 됐다. 그러면은 택시기사는, 만약에 이게 그 모친의 죽음과 그러니까 피해자 모친의 죽음과, 그러니까 피해자죠. 그러니까 피해자 아들의 모친의 죽음이 그 택시기사가 막아선 그것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은 전액 배상을,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그 환자가 안 막았더라도 그냥 죽었을 환자냐, 아니면 최소한 목숨은 살릴 수 있었느냐, 요게 관건이죠. 그거는 철저히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거라고 일단 믿어보겠습니다. 어쨌든 이런 사고는 있어서도 안 되고,
다음 시간에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